네, 안녕하세요. 구글 기반 클래스룸 배우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 앞서서 첫 번째 강의 때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스케치 같은 것들도 과제로 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작 환경 설정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원격 수업, 즉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하는 방법, 물론 저도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입문해서 화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복수 수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NDM, 즉 다대다 수업을 일단 스케치를 할 거고요. 정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진짜가 아닌 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 조건을 대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교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스케치를 했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를 예를 들어서 복수 수업을 할 건데,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고칠게요. 선생님은 3명입니다. 선생님도 3명이고, 그리고 학급도 3개입니다. 즉, N 대 M이 되겠죠. 물론, 학급에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자, 선생님은 3명이고, 학급도 3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가상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과목은 총 3개입니다. 3개는 그냥 제가 가상을 해놓기에는 전산회계, 이제 회계 수업을 하나를 하실 거고, 정보처리 수업 하나 하실 거고, 정보기기 수업 하나 하실 겁니다. 여기는 약간 좀 IT 고등학교 같네요. IT 고등학교라고 약간 조금 예상을 좀 이렇게 가상 예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시는 총 4개입니다. 5교시, 6교시까지는 없고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는데 단 4교시는 무조건 자습 형식으로만 할 겁니다. 즉 학생들은 3교시까지만 수업을 듣고요. 4교시는 무조건 자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부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총 3개의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볼게요. 메모장 이용해서. 자, 1학년 1반하고 이제 1학년 2반, 1학년 3반. 제가 이렇게 지금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바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케치를 무조건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스케치 수업을 할 때도 수강생 여러분들도 자신이 생각한 수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스케치 하시면 됩니다. 자, 1학년 1반에서 만약에 이제 1교시 때 뭐 전산회계를 들었다고 하면은 회계를 들었다고 하면은 1학년 2반에서는 1교시 때 뭐 정보 처리를 들을 거고 그리고 1학년 3반에는 1교시 때 정보 기기를 듣습니다. 자, 그럼 번갈아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1학년 1반은 2교시 때 정보 처리를 들을 거고 그리고 1학년 2반의 2교시 때는 정보 기기를 들을 거고 1학년 3반에 대한 2교시 때는 전산 회계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씩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편하겠죠? 3교시 때는 정보 기기를 들을 거고요. 1학년 1반이요. 그리고 3교시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빠릅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클래스룸에 이제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정리를 좀 디테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전산회계를 안 들었으니 전산회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3교시 때 정보 처리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공통적인 입장이 앞에서는 전체 교시, 전체 4교시 자습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제가 수업을 만들 때에 있어서 빠릿빠릿하게 당황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말을 한 겁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앞에는 조례를 할 거고요. 학교니까요. 4교시 뒤에는 종례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디테일을 따질게요. 조례에서는 아침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공지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은 시간표가 이렇다, 그리고 출석 체크, 그리고 출석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례에서는 약간 과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잘했어. 오늘 고생했어. 라는 끝인사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좀 이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례 때 1번 공지사항을 할 건데 공지사항은 자, 오늘 과목
뭐 정보기기 과목에 과제 제시할 거야. 그리고 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자 라는 공지사항. 오늘이죠. 오늘 공부 열심히 하자 라는 공지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어 금일 시간표죠. 금일 시간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 경우에는 자 오늘 오늘 1교시는 전산회계 회계 듣고 그리고 정보 처리 듣고 그리고 정보 기기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3번 추석 체크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니까 출석했습니다. 아직 출석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 기능은 아마 제가 클래스룸 쪽에서 보여드릴 때 아마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석했습니다. 오늘 결석했습니다. 그럼 결석에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진행사항들은 과목과 이렇게 전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는 종례가 있습니다. 종례에서는 1번 과제 제시를 할 겁니다. 과제 제시에 대한 공지사항을 하겠죠. 아까 전에 정보기기 과제 있었다고 했었지. 과제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끝인사. 오늘 뭐 수업 잘 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약간 이런 꽃인사를 통해서 수업을 마치게 되겠죠. 물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앞에서는 만약에 오늘 날짜가 뭐 9월 10일이다 그러면 9월 10일 뭐 땡 요일 뭐 땡땡 고등학교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제목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내가 만든 수업에서 들어와서 조례다 한번 쭉 보고 1교시부터 4교시 진행 쭉 하고 종례 쫙 해서 이제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세 번째,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상 상황입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과제가 꼭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는 간단한 퀴즈 같은 것들로 수업에 대한 것들 마무리 짓고 넘어갈 겁니다. 과목에 대한 하루에 한 번 과제는 당연히 없는 과목도 있는 것으로 과상화를 시킬 거고, 그리고 퀴즈는 과목마다 수업이 종료 무조건 있음을 강조를 시킬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랑 퀴즈인데요. 자, 정리를 계속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교시가 전산회계입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안하지만 오늘 과제 없어. 라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2교시도 있겠죠. 2교시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정보 처리를 듣잖아요. 그죠? 정보 처리 되는데, 이제 정보 처리는, 수업을 진행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오늘 과제 있어. 과제 없다고 할게요. 과제 없어. 그리고 3교시 때 이제 뭘 듣냐면 애들이 정보 기기를 듣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쭉 해서 오늘 과제 있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없는 과목도, 과제가 없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퀴즈라는 것과 과제라는 것은 약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학생이든 선생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과제가 좀 더 무겁겠죠. 약간 지금 오늘 안에 해야 되는 거 약간 과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과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제 주의사항. 과제 같은 것들은 약간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잡으실 때 약간 조금 좀 넓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다음 날 수업도 있고 과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다음 날 등교 전까지에 대한 시간을 잡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퀴즈로 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과제 유의사항 그리고 여기는 퀴즈 유의사항 같은 것들 다 가상화 시킬게요. 예를 들어 1강 일반이라고 할게요. 자, 1교시 때 전산회계를 듣잖아요. 그렇죠? 전산회계를 듣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퀴즈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는 없는데 간단한 퀴즈 있어.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복붙해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를 듣잖아요. 2교시 때도 마찬가지로
전산해경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보처리죠. 얘네들이 정보처리 수업 진행하고 과제 없는데 퀴즈는 있어. 끝으로 마무리 짓자. 그리고 퀴즈는 가벼운 것이니까요. 하나 더. 이번에는 얘네들이 3교시 마지막 수업이죠. 이제 3교시 때 얘는 이제 정보기기. 정보기기는 수업 진행하고 과제도 있어. 근데 이따가 수업 끝나고 간단히 퀴즈 풀어보고 끝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한번 좀 해볼 거냐면요. 퀴즈는 약간 가볍습니다. 퀴즈는 무조건 있으니까 약간 퀴즈의 주의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요. 약간 퀴즈는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기한을 좀 가볍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4교시는 제가 자습이라고 만들어놨죠. 그쵸? 4교시를 자습에 만들어놨으니까 4교시 끝나기 전까지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습 시간에 오늘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고 과제까지도 만들어 놨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다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만들기 누르려네. 만들기 눌러볼까? 뭐 하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정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업 첨부 자료에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2강 엔데엠 스케치 관련 메모 이렇게 제가 저장해서 잠시만요. 여기 이거 기어 쓰면 안 돼서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한 지금 강의와 같이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 짜셨네? 똑같이 짜시거나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목 이름만 바꾸셔도 상관없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이제 과목에 대한 하루에 한 번 과제는 없는 과목도 있는 것을 가상화하고 퀴즈는 과목은 수업에서 있으면 강조한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스케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처럼 하시는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N-M, 즉 학교에 대한 가상 상황을 지금 복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1대로 갑니다. 1대 N, 즉 1대 다로 갑니다. 자, 이제 가상 장소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학원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또 한번 스케치를 또 메모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일단 강사님은 무조건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은 강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원에는 강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니까요. 학생은 N명, 즉 반은 한 개라고 그냥 가정해 버릴 거고 약간 1학년 1반 이런 반은 없이 그냥 강의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좀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자면 이 학원은 지금 컴퓨터 학원이고요. 강사님은 빅데이터 관련 강사님이고 학생 N명이 한 강의실에서 와서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메모장에 의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A 학원입니다. A 학원인데 A 학원은 컴퓨터 학원입니다. 컴퓨터 학원인데 강사님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총 N명, 즉 한 100명으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한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강의의 명은 빅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활용하기라는 강의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이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관련 강사님 적어놨죠. 그리고 수업 듣는다고 가정해놨습니다. 강의의 빅데이터 활용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시작을 할 거고요. 요일당 한 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요일당 한 개의 강의니까 1강부터 5강까지가 존재를 할 거고 물론 이 강의에 대한 관련명은 빅데이터 관련이죠. 빅데이터 관련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 강의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할까요? 자, 빅데이터 활용하기고요. 좀 이렇게 경계선을 놓고 자, 월요일에는 1강 뭐 빅데이터 기초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화요일 날은 뭐 2강 뭐뭐뭐뭐뭐 수요일 계속 쭉 진행합니다. 3강은 뭐뭐뭐뭐 목요일은 4강 뭐뭐뭐뭐 그리고 금요일 날은
5강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약간 이런 거는 안 합니다. 한 강당 뭐 수업 시간은 뭐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나서 이제 업로드식으로 자료를 할 거고요. 지금 적혀져 있는 것과 같이 1강부터 5강까지 존재한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 강의로만 이렇게 요일별 한 강의씩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강의에 대한 과제는 매일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는 한 반에 여러 교시에서 과제를 다 내게 되면 좀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대 N 같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0명이 한 월요일 날 한 강의에 대한 조금밖에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과제는 매일마다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퀴즈도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좀 넓게 스케치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1강 빅데이터 기초 이론 수업 진행을 합니다. 수업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학교는 뭐 학교는 조례 종례가 있겠지만 학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과제 있어. 해야 된다. 퀴즈 있어.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월요일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게 있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건데 정리 좀 이렇게 스케치를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는 무겁고 퀴즈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할 건지. 자, 기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무거우니까 다음날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날 수업 강의 듣기 전까지 완료해라고 말씀하는 게 제일 좋고요. 퀴즈는 예를 들어서 오후 11시까지 퀴즈 완료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이제 오늘 수업 들었던 강의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 다음날이 넘어가기 전까지 한번 완료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날 강의 듣기 전까지 완료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Q&A를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지사항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있죠.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에 가서 자, 월요일 1강, 화요일 1강,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월요일마다 만들 거고 2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차라리 위에다가 전체 공지사항을 하나 만들어요. 전체 공지사항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뭐 메모를 통해서나 공지사항을 한번 써놓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뭐 1번 빅데이터 관련 수업입니다. 뭐 강의 시간 없으니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과제 또는 뭐 퀴즈 미제출 시에는 주말에 포함된 강의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등등등등등 공지사항을 전체 공지사항을 띄워놓고 월요일 강의입니다 들으세요, 화요일 강의입니다, 수요일 강의입니다, 목요일 강의입니다, 금요일 강의입니다 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위에서 주말에 포함된 강의까지 들으셔야 하니까 여기다 보충 강의 해가지고 뭐 6강 아니면은 뭐죠, 뭐 전체 복습 강의, 복습 문제 강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으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거든요. 이래야지 좀 약간 좀 클래스룸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쭉쭉쭉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당연히 좀 제가 포함을 해놓도록 할게요. 2강에서 1대 N 스케치 관련 메모를 해서 저장한 다음에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좀 보셔가지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학교랑 똑같이 다양한 컨텐츠 진행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업 수업 끝날 때까지 N 대 M, 즉 복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1대 N 학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로
저는 정말로 전산회계 정보처리 정보기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넣어 놓을 거고 빅데이터에 관련 강의 진짜 넣어 놓을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 있는 강의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약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제작할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시고 부담 없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설명 잠깐만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강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일각에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일각에서 많이 좀 이론적인 글자가 좀 많이 보여서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온오프라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말했죠? 목적이죠. 목표이자 목적이 활발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튜브 아니면 URL 링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부터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클래스룸 들어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글이나 아무 사이트에다가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치시면 되고 그리고 클래스룸 교육물 학습 관리 나와 있는데 어떤 링크 들어가도 나오니까요. 첫 번째 링크 통해서 진입하시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이동하셔가지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글 클래스룸 이동일 버튼을 눌렀을 때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추천사항입니다. 근데 사실 추천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추천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의사항과 추천사항. 자, 웹브라우저는 크롬 이용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크롬은 여기 보이시는 요거 있죠? 요거는 크롬이라고 치시면 바로 깔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하시는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구글 클래스룸이니까 당연히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로그인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주의사항인데 수업 주의사항이고 제 강의 주의사항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룸 이동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존 수업이 표시되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만들거나 참여해보세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 수업 만들기 버튼 두 개가 있죠. 수업 참여하기는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 때를 버튼을 누르는 거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수업 만들기는 내가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만드는 거고요. 수업 참여하기는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탭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저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화면과 이쪽 화면 똑같죠. 가끔씩 여기는 이제 선생님 화면으로 들어와서 할 거고요. 여기는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약간 좀 병행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는 것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종료됐고요. 자, 지금부터 세 번째 강의부터는 PPT로 보여드리는 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여기 들어와서요. 여기 클래스룸 들어와서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파트별로 보여드릴 건데 오늘 수업은 이거랑 이거 보여드리기예요. 오늘 수업은 이거랑 이거 보여드리기예요. 이러면 되게 헷갈리세요. 되게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복수 수업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3강부터요. 클래스룸 수업 화면을 보면서 진행할 겁니다. 제가 방금 약간 이거 보여드린 요거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복적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거의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할 거고요. 정말 마스터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방금 보였다시피 선생님 모드랑 학생 모드 병행하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3강, 4강, 5강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PPT 수업 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없고 바로바로 클래스룸 와서 자 어제 여기까지 했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거 수업 만들어보면서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마무리 진짜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학교와 학원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스케치를 진행했습니다. 단일 수업과 복수 수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스케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케치했던 이것과 이거 이렇게
했던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세 번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